이제 프랑스 올림픽이 끝났으니 양심 선언할게요. 이번 우리 올림픽은 프랑스 국민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했어요. 제가 프랑스 국민들을 대표해 사과드릴게요. 사실 그동안 침묵해왔는데 한국을 좋아하는 한 명의 팬으로서 프랑스를 대표해서 사과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어째서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에게 핵무기를 들이대고 있는 나라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인들의 지식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며 조롱되고 놀려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 아닐까 하는데요. K-팝으로 인해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전반적인 모습을 알고 있고 한국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은 프랑스에 있는 모든 한국 팬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화가 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중 이번 파리올림픽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이 자주 눈에 띄는데요. 이번 올림픽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고 지난번 도쿄올림픽 때보다 문제가 많다면서 지적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수준이 정말 강도가 높습니다. 만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고 20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에 게다가 30억 명이 넘는 전 세계인들이 시청하고 있는 올림픽 개회식 프랑스의 말도 안 되는 실수는 많은 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한국 및 한국을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중에 지금의 상황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으로서 이번 올림픽이 매우 잘 치루어지고 프랑스의 위상이 한 번 더 올라가기를 바랐던 한 명의 시민입니다. 하지만 개막 전부터 준비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저탄소 정책을 도입한다면서 막상 선수들이 이 올림픽을 제대로 즐길지 의심이 간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회 정말 잘 준비된 게 맞을까? 저번 일본에서의 올림픽도 문제점이 많았고 그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프랑스에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에는 어떤 오점도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대통령과 올림픽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가 그저 한낱 헛소리에 불과했다는 게 기정사실화되려던 찰나 개회식부터 프랑스는 전 세계를 상대로 대형 사고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개회식은 이 대회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과 그 선수단을 환영해주는 선수단 입장 행렬이 있잖아요. 최초로 경기장 밖강을 따라 배를 타고 이동하는 선수단 행렬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입장 행렬은 역대 올림픽 중 처음 시도되지만 프랑스의 대표적인 강생강을 건너며 화려하게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감탄을 자아냈을 거예요. 저 역시나 그랬죠. 물론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말이에요. 이 자리는 각국 선수들이 입고 온 단복이나 선수단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그 자리에서 한국 선수단이 입장 행렬을 보였고 아나운서의 입에서 들려오는 황당한 소개는 정말 너무나도 놀랄만한 일이었죠. 뭐 북한이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지. 물론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말하는 대화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무식한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은 꽤나 많고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남한과 북한을 헷갈려 했다면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제 옆자리에 있었다면 두 나라는 분명히 다른 나라라며 모나코와 프랑스가 다르듯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설명을 해주었을 텐데 이건 공식 방송이었잖아요. 잘 교육받은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자리이고 방송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왔던 중계 화면이란 말이죠. 이건 완전히 상황이 심각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실수가 아니에요. SNS 단체 채팅방에는 이미 관련된 이야기로 엄청나게 많은 대화들이 쏟아졌어요. 진동으로 놓았던 K-팝 팬들 단체 대화방 때문에 마치 전화가 온 것처럼 진동이 울렸거든요. 다들 황당하다는 반응, 이게 말이 되냐는 반응, 나도 예전에 두 나라를 헷갈려 했지만 이건 공식 방송이 아니냐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거든요. 저는 이 단체 대화방에 있는 몇몇 인원들과 함께 개막 전 성화봉송 주자로 뛰었던 BTS의 진을 보기 위해서 시내로 향하기도 했고요. 실제 그곳에 찾아갔고 그날 저녁 뉴스에 언뜻 제 얼굴이 비추기도 했거든요. 바로 앞에서 우상이던 BTS의 진을 실제로 보았을 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그만큼 저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한국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한국 사람들에게 죄송하게도 프랑스 언론에서 대형 사고를 쳐버린 것은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국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분노했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번 사건을 망신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올림픽이 얼마나 잘못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시내 어디에서든지 펼쳐지는 너무 심한 검문 검색 때문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통행하기도 어렵고 왜 이렇게 검문 검색이 심하냐고 항의하면 곤조를 부리듯 더 강하게 검문 검색을 진행하는 경찰 등 너무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프랑스 올림픽의 행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행사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주민으로서 불편함을 겪었지만 그래도 감내해야지 했던 마음들, 심지어 뉴스에서 프랑스 올림픽 행사 진행이 미흡하다며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애써 외면하며 프랑스인으로서 올림픽이 큰 문제 없이 잘 치루어지기를 바랐던 마음들이 이제는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불만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불만은 제가 속해 있는 K-팝 팬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시작되었지만 프랑스의 국제망 신급 실수는 K-팝 팬이 아니어도 그동안의 불만이 폭발하기에는 충분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이죠. 인터넷을 보면 자신의 집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한 행위들,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한국에 가본 적은 없고 언젠가는 한국에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 한국에 다녀온 사람이 있어요. 저와는 아주 가까운 사이죠.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다녀오셨던 경험이 있거든요. 심지어 한국에서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촌 오빠가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여서 평창에 친척들과 함께 단체로 한국에 다녀오셨거든요. 당시 고등학생이던 저는 학업 때문에 한국에 다녀올 수 없었지만 아버지도 역시나 이번 대회에서 발생한 중대한 실수,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는 불만 섞인 선수들의 인터뷰,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잘못하고 있는 행정처리 등 수많은 불만 사항을 쏟아내는 모습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나 비교가 되냐면서 무려 6년 전 일인데도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이죠. 아버지 회사 동료 중 도쿄올림픽을 다녀온 동료들의 말을 듣고는 아버지는 당시 매우 비겁했다고 하셨거든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친척들과 함께 다녀왔을 때에는 모든 것이 쾌적했고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국제행사 참여를 앞두고서 막상 그곳에서 혼란이 있고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쾌적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에 다녀온 아버지의 지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째서 한국보다 더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에서 그런 실수들이 많은지 또 경기 진행 수준이 왜 그것밖에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프랑스는 일본보다 더 못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벌써부터 졸속 진행 공감받지 못하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파리 올림픽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 작심한 듯 비판하셨습니다. 어른들도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을지 몰랐는데 아버지의 속 시원한 말들에 저는 옆에서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신났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내용을 옮겨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고요. 단체 대화방에서는 아버지의 신랄한 대사들이 공감받기도 했어요. 이제 국제대회가 그 나라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 나라의 완벽한 모습을 정갈하게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도쿄올림픽 때부터 지금 파리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 사람들의 미숙한 일처리와 못난 모습만 보여주는 망신스러운 자리가 아니겠냐며 말씀하셨죠. 정말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집은 삼거리 교차로 모퉁이에 위치한 곳이고 3층인데요. 요즘 따라 조용하던 이 삼거리가 요즘에는 너무나도 시끄럽거든요. 이 앞에서 검문 검색을 하고 통행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평상시 출근길로 이용하던 시민들은 경찰들과 매일같이 거친 언행이 오고 가고 경찰들은 강경하게 대응하죠.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 버스는 여권 검사는 필수이고
특히 무슬림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완전히 그 도로는 교통마비가 생겨버리죠. 테러에 대한 위험과 중대성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 잘 알고 있겠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과할 정도로 지나치면 오히려 반감이 든다는 것을 목격했어요. 올림픽 직전부터 대회 기간 파리 시내는 강화된 검문 검색과 테러 방지를 위한 특별 조치가 시행되기에 조금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양의 섞인 뉴스가 사전에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이 정도로 심각하고 융통성 없게 검문 검색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대회 전부터 파리 올림픽에 강화된 테러 대책을 응원한다면서 강화된 검문 검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1층에서 카페 장사를 하고 있는 사장님 크리오 아저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이렇게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검문 검색판을 버려놓고 카페로 들어오는 손님을 가게 내부까지 쫓아오면서까지 검문 검색을 하고 있는 프랑스 경찰들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가 수갑을 차기도 했거든요. 이 일이 알려지면서 당연히 이 검문 검색하는 경찰들하고 주민들 간 마찰도 심했고 언론에 보도하겠다는 경고도 하기도 했죠. 그랬더니 부랴부랴 취해진 조치가 기존 경찰 인력을 빼고 다른 경찰들로 교체하는 걸로 대응을 하는 바람에 이곳 주민들은 말 그대로 할 말을 잃기도 했어요. 그 문제가 되었던 경찰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으니 되는 것 아니냐면서 그리고 검문 검색대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카페에 입장했다가 돌아갈 수도 있기에 한 명이라도 놓친다면 올림픽 운영에 큰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 기간 동안 강화된 검문 검색을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사과 아닌 양해문 같은 걸 보내기도 했고요. 크리오 사장님은 매일같이 경찰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이제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손님들이 잠시 이 기간 동안 발걸음을 꺼려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단계에 도달했어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말이죠. 뭐 차라리 며칠 쉬겠다고 남은 원두를 처리해야 한다면서 동네 주민들에게 그냥 와서 커피를 마시라고 말할 정도로 크리오 사장님은 기운 빠진 모습이었어요. 당연히 주민들은 어떻게 공짜로 먹겠냐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먹었고 크리오 사장님은 고통을 함께 분담해줘서 고맙다고 말할 뿐이죠. 하여튼 이 정도로 융통성 없고 참 답답한 대회 진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선수층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틱톡에서의 짧은 동영상들을 기점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번 올림픽의 최악의 모습들은 여과 없이 인터넷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선수단 이동버스에 에어컨이 없어서 50도가 넘는 실내 온도에 도달하기도 하고 그러면 창문이라도 열게 해주어야 하는데 이미 창문은 테이핑되어 열 수 없게 만들어졌다고 하죠. 이것도 다 테러 방지를 위한 대책이고 선수들이 에어컨이 없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알고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가기를 바라는 취지라고 하던데 이거는 고문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에어컨 없는 버스를 타면서 이 상황이 힘들고 지친다고 생각하지. 누가 지구온난화가 더 진행되다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면서 에어컨 없는 버스를 즐길 수 있을까요? 지구온난화를 늦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 방식이 이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는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의문을 한참 가지고 이곳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나라 망신이 되지 않을까? 그동안 착실하게 쌓아온 파리의 이미지가 오히려 이 대회 때문에 나빠지는 국면으로 바뀌는 게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속 시원하게 욕을 하고 나니 뒤늦게 이거 큰일 났네라며 우울한 감정도 밀려왔죠. 그러던 중 단체 대화방에 재미있는 소식 하나가 올라왔어요. 누가 한국선수촌 근처에 있는 한국문화체험존에 다녀왔다는 건데요. 규모는 작았지만 즐길 게 많았고 누군가는 한국에 갔을 때 기획사 같은 곳에서 한국 아이돌과 한국 문화와 관련된 체험존을 열었던 것과 비슷한 규모의 행사장이 있다고 했어요.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시간 내서 한번 가볼 만한 곳이라며 꼭 다녀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저는 신나서 관련된 정보를 더 찾아보려고 했지만 운영 규모가 작고 아직 다녀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알려진 사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친한 친구 루비와 함께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무려 검문 검색을 3번이나 당하면서 근처로 향했어요. 선수촌 근처라 그런지 경비가 정말 삼엄했고 짐가방 검사도 당했죠. 뭐 이제는 그러려니 해야 할 것 같아요. 항의한다고 검문을 약화시킬 분위기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한국 선수촌에는 직접 방문할 수 없었지만 근처에 다다르자 많은 취재진들이 보였는데요. 한국인 기자들도 정말 많이 보였고 다양한 국적 출신의 기자들도 꽤 나와 있었더군요. 한국에서도 개막 직후 메달 소식이 들려오고 관련된 취재로 바쁜 듯 보였습니다. 저와 루비는 작게 마련되어 있는 부스에 찾아갔고 거기서 한국에 대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로 본 적 있는 한국 선수촌의 음식이 대단하다는 걸 봤고 그걸 체험해보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국적 선수들이나 기자들에게는 일부 출입이 허용되는 것 같았는데 관광객들에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사실 선수들이 상주하는 곳에 일반인들이 함부로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기는 하죠. 그래도 우리는 체험존에서 한국식 간편식을 판매하는 부스에 가서 한국 음식 몇 개를 구매할 수도 있었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으면 되는 음식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포토존을 찾아다니며 마네킹에 선수들 의상이 입혀져 있는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었고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큰 스크린에서 영상을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찾아온 보람이 있었어요. 한 기자가 선수촌 앞에서 한국의 선수촌 운용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하는 걸 들었는데요. 여러 번 시도 끝에 대사를 완벽하게 읽으며 촬영을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많은 국적의 선수들의 한국에서 운영하는 방식의 자체 식당이나 선수촌 내 냉방시설을 들여오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냉방기를 들여왔대요. 에어컨과는 다르지만 습기를 없애주고 실내 온도를 조금 더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새로운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다만 한국을 포함한 약 10여 개국만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이런 조치를 하고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 한국 선수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한 식당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평가를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솔직히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프랑스에서 준비하는 대회 이곳에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해야 하고 불만이 없었다면 자국에서 무엇이라도 공수해올 필요가 없지 않았겠냐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프랑스의 대회 진행이 완벽했다면 몇몇 선진국들이 자체적으로 물품을 공수해오고 심지어 한국처럼 자체 식당을 운영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죠. 3년 전 도쿄 올림픽 때에도 선수들의 불만이 꽤나 있었고 대회 직후 전반적인 운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하던데 이번 올림픽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틈 사이를 지나가기만 했을 뿐인데 이런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니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은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여정이었죠. 비록 파리 올림픽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선수들은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결실을 맺는 장소임은 틀림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선수들은 이 순간을 위해 수년간의 노력과 헌신을 해왔으며 이제는 이곳 파리의 올림픽 무대에서 쏟아내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며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모든 감동적인 장면들은 관중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고요. 저 역시나 선수들을 응원하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다만 파리 올림픽이 부족한 점이 많다며 지적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논란이 있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전 세계의 선수들이 모여 자신의 꿈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각국의 선수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우정을 나누고 함께 땀을 흘리며 인류애를 증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올림픽이 가진 순수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해주세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과 관중들은 이 올림픽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며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되는 순간들, 그리고 그 순간들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사람들의 함성은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파리 올림픽이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개회식 선수 입장 행렬 때 중대한 실수를 했던 점 때문에 조금은 분노해서 글을 적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올림픽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파리 시민으로서 부족한 점은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개선되기를 바라며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이 이곳에서 좋은 경험만 기억에 남기고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염원을 담아 이상 글 마칠게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은 결제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건 사기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증거 있느냐고 그 여성을 비웃었습니다. 그 여성은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국인 남자가 그 여성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놀라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 사는 메디앙입니다. 저는 파리에서 의대생으로 내년에 인턴이 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콩쿠르라고 부르는 국가시험을 합격하고 의학 분야로 진학한 후에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인턴십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 들어가면 몇 년 동안 또 쉴 새 없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전문 분야의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번 방학에는 친구인 샤크르와 함께 남아메리카를 여행하기로 계획했어요. 남아메리카 여행으로 가장 처음 도착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였어요. 아르헨티나는 다양한 자연경관과 함께 문화적 명소로 가득한 나라라서 꼭 한번 여행하고 싶었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가장 먼저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구경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미니스트로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멀리 비행기를 타고 온 탓인지 우리는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숙소로 가기 전에 샤크르와 공항에 있는 카페를 갔어요. 간단하게 커피와 디저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참 수다를 떨면서 커피와 디저트를 맛있게 먹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우리는 팁과 우리가 시킨 메뉴 가격을 카드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한참 걸어서 버스를 타려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샤크르가 우리가 시킨 메뉴의 2배가 결제됐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결제 대금을 확인했더니 우리가 시킨 메뉴에 팁을 더해도 그 금액의 2배는 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안에 있는 유명한 카페였는데 이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카페로 가서 우리가 결제한 가격에 대해 항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를 맡았던 직원과 매니저가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면서 시킨 메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시치미를 떼는 겁니다. 우리는 스페인어가 능숙하지 못해서 핸드폰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의 주장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커피 2잔에 디저트를 시켰다고 하자 증거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영수증조차 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먹은 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나쁜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공항에 있는 유명한 카페에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나 생각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동양인 남자가 와서 자신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능숙한 스페인어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 여성분들이 커피와 디저트만 먹는 걸 보았고 원하면 경찰을 불러오라고 자신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분은 자신이 아까 카페에서 핸드폰으로 자신의 메뉴를 찍으면서 그 옆에 있는 우리의 자리도 찍힌 사진이 있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 말이 없어진 카페 직원들은 갑자기 태세를 바꾸더니 죄송하다면서 실수한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어쨌거나 그 남자분 덕분에 우리는 환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진짜 경찰이라도 불러오고 싶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외국인이니 경찰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나온 우리는 그 동양인 남자분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분은 별일 아니라고 저 직원들이 딱 봐도 사기치려는 게 보여서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끼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고마워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 남자는 자신은 한국에서 온 이지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업차 아르헨티나를 자주 오는데 어딜 가나 꼭 영수증을 받고 가격을 꼭 확인하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지승 씨에게 아까 사진을 찍었다고 했는데 음식 사진 찍는 걸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지승 씨는 갑자기 크게 웃었어요. 사진 찍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자신이 경찰도 부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사진까지 증거로 있다고 하면 그 직원들이 속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해본 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놀랍기도 하고 그 당당함이 재미있어서 같이 웃었어요. 기분이 안 좋았는데 지승 씨가 재미있게 해줘서 마음이 풀렸어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을 만날 수 있었지만 다른 아시아 남자들과는 다르게 한국 남자는 정의롭고 재미있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승 씨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마음에 무척 들기도 하고 먼 외국에서 도움을 주기까지 하는 모습에 살짝 설레임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한국으로 가면 신세를 갚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지승 씨는 한국에 여행하러 오면 자신에게 연락하면 좋은 관광지를 안내해 주겠다고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지승 씨와 헤어진 후 저와 샤크르는 힘을 내서 여행했어요. 무슨 힘까지 내서 여행을 하냐고 하시겠지만 먼 나라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기분이 참 별로였거든요. 처음 도착한 공항에서부터 사기를 치려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이대로 프랑스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는데 다행히 도와준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음식점이나 카페를 갈 때 영수증을 잘 받고 가격도 잘 확인했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들도 사진을 잘 찍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과수 폭포도 구경하고 파타고니아에 가서 카약도 타는 등 열심히 여행을 즐겼어요. 하지만 한 번 사기를 당하고 나니 여행 내내 찜찜하고 또 우리한테 무슨 사기를 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역시나 관광지에서는 외국인인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는 일정보다 빨리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여행을 하는 중에도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자꾸 지승 씨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감정이 그냥 고마움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 어떤 감정이 생긴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감정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아시아에는 가본 적도 없어서 너무나 고민이 되었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라도 지승 씨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한국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자마자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나게 고민하고 도착한 한국은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인천공항은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절차를 밟는데 QR코드 몇 번 찍었더니 바로 입국이 되었어요. 너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유럽에서조차 느낄 수 없는 기술력에 놀랐어요. 제가 다녀본 공항 중에 가장 빠르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공항은 볼거리가 참 많았어요.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전통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예술은 정말 멋져서 저는 공연을 너클 놓고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항 내부에는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상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놀라운 점이라면 물건을 외부에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프랑스에는 하도 소매치기도 많고 도둑도 많아서 절대 밖에 진열해 놓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물건을 도둑 맞겠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라서 한국의 상점이 물건을 밖에 내놓은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 치안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공항 안에 카페도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경험 덕분에 잔뜩 긴장하고 카페에 들어섰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의 카페는 키오스크라는 기계에서 원하는 메뉴를 주문할 수 있었고 팁을 낼 필요도 없었고 기계에 카드를 넣고 바로 계산하면 되었어요. 프랑스에는 키오스크를 거의 볼 수 없는데 이렇게 한국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몇 번이나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저는 지승 씨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무척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까지 용기를 내서 왔는데도 지승 씨에게 전화를 거는 게 무척 힘들었어요. 정말 용기를 짜내어서 드디어 지승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내내 제 가슴은 미친 듯이 콩닥거렸어요. 여보세요. 핸드폰에서는 한국말이 들려왔어요. 저는 영어로 지승 씨에게 인사를 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만났던 메디앙인데 한국에 왔다고 말했어요.
제가 너무 걱정을 한 것과는 달리 지승 씨는 너무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숙소를 잡은 곳 근처의 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승 씨의 씩씩한 목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착하자마자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제가 카페에 핸드폰을 두고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지승 씨와의 연락처가 담긴 핸드폰을 이렇게 잃어버리다니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니 정말 제가 바보 같았어요. 이미 핸드폰은 없어졌을 것을 알았지만 저는 정신없이 다시 카페로 돌아갔어요. 제가 너무 정신없는 모습으로 카페에 들어오자 어떤 여자분이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제가 핸드폰을 카페에 놓고 온 것 같다고 했어요. 역시나 제가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제 핸드폰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울상이 되었는데 그 여자분이 점원에게 여기 핸드폰 못 봤냐고 물어봐줬어요. 그러자 점원이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제 핸드폰을 보고선 놀라서 맞다고 제 거라고 했어요. 점원은 테이블에 사람은 없고 핸드폰만 있어서 다른 손님이 여기에 맡겨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주인도 없이 핸드폰이 놓여 있는데 아무도 집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프랑스였다면 가방에 넣어놔도 지퍼를 열고 훔쳐가고 옷의 주머니 속에 넣어놓아도 소매치기 당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너무 높아서 놀랐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준 한국인 여자분과 점원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분들은 괜찮다며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관심 없으니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점원에게 꼭 물어보라는 말도 해주었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르헨티나에서도 여기 한국에서도 계속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쁘게 다시 한번 지하철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도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지하철역은 너무 깨끗했고 술에 취하거나 이상한 노숙자도 없었어요. 게다가 천장에 달린 모니터에는 몇 분 후에 지하철이 도착하는지도 모두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질서가 있게 줄을 서서 스크린 도어 앞에 있는 모습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시민의식이 뛰어난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지하철은 모니터에 쓰여 있는 시간에 딱 맞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너무 깨끗했어요. 지하철에도 모니터가 있었는데 제가 무슨 역에 있는지, 다음 역은 어디인지 모두 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고 편리한 지하철로 저는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숙소에서 짐을 정리해두고 지승 씨를 만나러 밖으로 나왔어요. 지승 씨는 아르헨티나에서 말했듯이 한국의 여러 곳을 안내해줬어요. 한국의 고궁을 구경하기도 하고 한국의 한옥으로 이루어진 마을에 가서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한국을 여행하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점은 거리와 도시 곳곳이 참 깨끗했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인도에는 쓰레기통도 없는데 바닥에 쓰레기가 쌓여 있지도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깨끗함과 시민의식이 참 빛나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한복을 입고 차를 마시는 곳을 같이 갔는데 한복이 너무 아름다워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 있냐며 놀랐어요. 게다가 직접 입어보니 너무 편하기도 해서 마치 제가 한국의 공주가 된 느낌이었어요. 한복을 입은 저를 보자마자 지승 씨는 눈이 동그래져서 너무 예쁘다고 해줬어요. 저는 어쩐지 부끄러워져서 얼굴에서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옥으로 된 건물의 바닥에 앉아서 차를 마셨는데 한국의 차는 부드럽고 마음이 편해지는 맛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이 나온 약과라는 간식은 달짝지근하면서도 제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차와 함께 먹으니 너무 잘 어울렸어요. 지승 씨와 즐겁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친절하고 밝은 성격으로 저랑 참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걱정하고 온 한국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부지런했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이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은 참 신기했어요. 도시는 활력이 넘치고 미래의 도시에 있는 느낌도 받았어요. 우리는 차를 다 마시고 나서 함께 한강공원을 갔습니다. 한강공원은 넓은 한강을 바라볼 수 있어서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들었고 곳곳에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산책하거나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개를 좋아하는지 개와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배변 봉투를 가지고 다니다가 개가 배변하면 봉투에 담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프랑스도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대로 배변을 처리해주지 않아서 거리를 걸을 때는 이상한 것을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시민의식이 좋아서 산책로를 마음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산책로 주변에는 조명도 환하게 켜져 있고 안전해서 해가 진 후에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산책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나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20대 중반이었는데 지승 씨는 자신은 40대라고 하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이 동안인 걸 알았지만 저는 지승 씨가 많게 봐도 30대 초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이 차이가 크게 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나이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어요. 지승 씨는 아는 것도 아주 많아서 어떤 주제로도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자신이 하는 사업에 대한 자부심도 넘쳐서 그 자존감과 열정이 참 멋져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프랑스에 여행하러 오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프랑스를 안내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승 씨도 제가 마음에 드는 건지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꼭 가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저는 행복하게 프랑스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승 씨가 프랑스에 올 때면 제 마음을 확실히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외국인 여자가 어떻게 고백하면 좋아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공원에 미국에서 온 한미녀가 앉아 있습니다.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그녀 주변에서 갑자기 주위에 있던 한국인들이 단체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처음 보는 광경에 그녀는 충격받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대체 이 공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로디라고 합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한 유명 대학교에서 영양학과 교수로 있어요. 최근 저에게 있어 관심사 1위는 한식입니다. 얼마 전 영양사로 일하는 제 제자 중 한 명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 보이고 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항상 학생들의 급식에 진심인 편인데 요즘 학생들이 많이 급식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넣는다는 게 아니겠어요? 교수님, 요즘 제 학생들 사이에서 한식 열풍이 불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한식 메뉴를 요청하는 학생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K푸드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도 한식당 수는 무려 10,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2016년에 비해 3배나 늘어난 수치죠.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 음식 순위에서도 한식이 당당히 5위 안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마트에서도 김치, 고추장 같은 한국 식재료들이 널리 팔리고 있고요. 사실 한식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초반에는 BTS 영향을 아예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사는 나라의 음식의 맛은 어떤지 궁금한 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하지만 요즘에는 BTS뿐만 아니라 한식이 맛있다는 것으로 많이 유명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음식을 보면 많이 기름지고 너무 달거나 짠맛을 유지하는 음식이 많은데 한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식이기도 하면서 달콤한 맛, 치고 매운맛의 짠맛의 조화를 이루어 다이어트와 맛을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음식으로 유명해졌더라고요. 오죽하면 한식을 먹으려고 해외여행을 한국으로 정하고 직접 한식을 먹으러 가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학생들조차 학교에서 한식을 요구할 정도라니 저도 한식의 열풍은 익히 들어왔지만 사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저도 이 부분은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했어요. 항상 요청 순위 1위 음식은 어느 학교든 이탈리아 음식이었거든요. 학생들이 요구하면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 없는 이유는 한국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확보하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하고 최근엔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긴 했어도 레시피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죠. 제자들이 저한테 물어도 제가 크게 조언해 줄 수 없다는 부분이 저를 한국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영양학 교수를 하고 있는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한국에 방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한국에 도착한 날 한국 음식,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 함께 할 예정이었던 교수와의 약속이 이틀 뒤로 잡혀 있었어요. 그전에는 서울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됐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주위를 둘러보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리 훨씬 볼거리가 많이 있었고 사람들도 여러 명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국은 처음이라 왠지 모르게 혼자 돌아다니기 조금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얼른 호텔을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공항 앞에 줄지어져 있는 택시기사님들은 다가와서 택시 타기를 권유하지 않더라고요. 이전에 중국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와서 택시 타기를 강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심지어 중국어로 괜찮다고 말까지 했는데도 집요하게 따라와서 결국 택시를 탄 적이 있었는데 목적지까지 빙빙 돌아가서 택시비를 정가의 3배 이상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저한테 타라고 강요하는 택시는 절대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죠. 중국과 다르게 한국에서의 택시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제 캐리어도 트렁크에 직접 넣어주시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 이전부터 스위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두가 그런 거였나 봐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외국인들이 화장품을 구매했다던 명동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스킨케어 화장품이 품절이 되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택시를 타고 달려갔죠. 다행히 생각보다 많은 제품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신나서 이것저것 바구니에 담아서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아름 짐을 들고 걷고 있는데 영동에서 가장 유명한 길거리 음식인 호떡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달콤한 꿀이 흘러내리는 호떡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짐이 정말 많아서 호떡들 손도 없었지만 호떡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떡을 입에 물고 다음 일정은 무엇을 할까 고민했어요. 사실 제가 한식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생각하고 온 거라 뭘 해야 될지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도중 대학 동기이자 썸을 잠깐 탔던 진혁이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진혁이는 저와 대학교를 같이 다닌 인기 있는 한국인 유학생이었어요. 굉장히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조망만 했었죠. 우락부락하고 땀 냄새 나는 미국인들을 보다가 자기 관리를 잘하고 냄새 나지 않는 깔끔한 진혁이를 봤을 때 느꼈던 설렘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익히 들었지만 이렇게 미국 남자들과 한눈에 비교될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저 혼자 남몰래 짝사랑하던 진혁이는 유학 생활이 막바지쯤 되었을 때 만난 터라썸이 무르익기도 전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유학을 꽤 오래 했던 진혁이지만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더 미국에서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실 진혁이한테 고백하려고 했었지만 진혁이의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기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죠. 한국에 간 진혁이와는 몇 번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레 소원해졌어요. 이 기회에 진혁이한테 연락해볼까 잠시 망설였지만 어차피 좋게 헤어졌으니 만나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데 굳이 피할 이유도 없잖아요. 용기를 내 진혁이에게 전화를 했죠. 사실 받을 거라고는 기대하고 전화한 것은 아니었어요. 약간의 두근거림을 가진 채로 전화음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진혁이는 금방 전화를 받았고 진혁이는 흔쾌히 오늘 일정이 끝나면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일정이 여의도 쪽에서 끝나는데 혹시 괜찮으면 이쪽으로 와줄 수 있냐는 거 아니겠어요? 갑작스럽게 전화를 했는데도 기분 좋게 받아준 진혁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거기다가 당일 약속인데 바로 보자고 할 줄이야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여의도까지는 뭘 타고 가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하루에 500만 명의 사람들이 지하철을 탄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워싱턴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하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워싱턴에서는 지하철을 절대 타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하철을 탄 사람들은 관광객이든 민간인이든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이유 없이 말싸움을 한다든지 심하면 주먹 다짐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괜히 거기에 휩쓸릴까 봐 지하철은 쳐다도 보지 않았죠.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면 다른 사람의 눈을 오래 마주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지하철을 탈 때 냄새가 나는데 이건 정말 맡아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냄새입니다. 다시는 맡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로 역하죠. 노숙자들이 화장실에 가지 않고 지하철역 내에서 해결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바퀴벌레와 쥐는 틈만 나면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쥐와 눈이 마주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지 상상이 되실까요?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워싱턴 지하철과 비교되지 않게 훨씬 컨디션이 좋다고 하고 서울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지하철이라고 해서 타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명동역에서 여의나루역까지 지하철을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제가 아는 지하철하고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지하철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명동역에 내려오자마자 여기저기 가게가 있었고 거기에서는 예쁜 옷과 맛있는 음식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워싱턴 지하철역 안에는 대부분 가게가 없고 바로 지하철 승강장으로 연결되는데 한국 지하철은 승강장 가기 전까지 수십 가지의 가게들이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이 있었지만 진혁이랑 약속한 시간 때문에 자세히 보지 못하고 재빠르게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포토카드를 구매하고 바로 승강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철이 바로 와서 타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싱턴 지하철에 비해 비교도 되지 않게 객실이 너무 널찍하고 깨끗한 거 아니겠어요? 워싱턴 지하철은 좌석이 좁아서 옆 사람이 앉아 있으면 저를 꾸겨 넣어부터 앉는 일이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공간이 넉넉해서 편하게 앉을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이 쾌적하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났어요. 한국 지하철에서 숨을 쉬는데 뭔가 공기마저 필터로 한 번 걸은 공기 같다고 느낄 정도였다니까요. 워싱턴 지하철은 냄새와 더불어 쓰레기도 정말 많아서 굴러다닐 정도였는데 워싱턴에서도 이 정도 지하철이 있었으면 저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녔을 거예요. 지하철 안에 사람들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모두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핸드폰이나 할까 하고 핸드폰을 바라봤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워싱턴에서도 와이파이가 되어 있는 곳도 많기는 해요. 하지만 한국처럼 워싱턴 지하철역 모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속도도 한국에 비하면 반의 반이죠. 아무리 지하철 내에서 와이파이가 되거나 LTE가 된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느릴 때는 다반사였고 심지어 끊길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멍 때리고 지하철을 탈 때도 종종 있었거든요. 엄청 빠른 와이파이 덕분에 이것저것 유튜브를 보면서 즐겁게 이동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 이것저것 감탄하다 보니 어느새 여의나루역이었어요. 그렇게 설렘을 갖고 출구로 향하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걸어가는데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 멀리서 인사하는 이를 보니 더 멋있어져 있더라고요. 이와 함께 한강 쪽으로 도착하자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명동에서도 길거리 음식이 정말 많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여의도에서도 맛있는 것을 많이 팔고 있었죠.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배고팠는데 정말 여기 있는 음식들 하나씩 다 사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한강에 왔으니 한강을 먼저 봐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멋있는 강이 있다고는 했지만 도시 가운데에 강이 있는 거라 호수 정도 되는 작은 강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 강이 아니라 바다 아닌가요? 이 정도로 큰 강이 서울 한가운데에 있다니 믿을 수 없었죠.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국인이 쓰레기를 땅바닥에 던지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깨끗한 공원에 어떻게 쓰레기를 바닥에 버릴 수 있지 하고 그 쓰레기를 지우려는 찰나 뒤에 있던 다른 한국인이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그동안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그동안 잘못 본 걸까요? 그 순간 진혁이가 제 옆에서 앞에서 쓰레기 버리는 저 사람 중국인이야 라고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자세히 앞에 있는 남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중국어 특유의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뒤에서 뒤처리하는 사람은 한국인이 맞았고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죠. 중국인이 또 중국인다운 짓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뿌듯해하던 도중, 저도 모르게 꼬르륵 소리가 천둥번개 소리처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새빨개진 저를 보며 진혁이가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했는데 배달의 민족 앱을 키더라고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배달이 되는 게 놀라웠죠. 거기다가 공원에 배달이 되다니 저로서는 상상도 해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은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이 일단 위험하기 때문에 배달을 시켜 먹을 상상은 할 수조차 없었죠. 진혁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냐면서 화면을 보여주는데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치킨, 피자, 중식, 일식, 한식, 분식 카페, 심지어 마트까지 심야에도 주문이 가능하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워싱턴의 도어대시나 우버이츠 같은 경우에는 밤 9시만 넘어도 문 닫는 데가 태반이라 배달을 시킬 수 없거든요. 진혁이가 제게 핸드폰을 넘기면서 어떤 치킨을 먹고 싶은지 고르라고 했는데 치킨의 종류가 어찌나 많던지 저는 한국에 왔으면 매운 걸 먹어야지 하면서 빨갛게 생긴 치킨이랑 너무 매웠을 때 먹을 오리지널 치킨을 시켰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음식 가격은 저렴한데 워싱턴에 비하면 배달료는 거의 공짜 수준이더라고요. 이가 한국에 왔으면 치킨에 맥주는 꼭 먹어봐야 된다면서 시켜줬는데 15분 안에 온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워싱턴에서는 배달을 시키더라도 짧아야 30분이고 길면 1시간까지 걸리는데 한국은 15분 안에 배달이 오다니 정말 믿을 수 없더라고요. 배달 앱에 빠져있는 동안 진혁이가 벌써 치킨이 도착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진혁이한테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말을 했는데 진혁이가 한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로디 무슨 말이야? 짐은 두고 다녀와도 돼. 같이 갔다 오자.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저는 잠깐 같이 가자고 그럼 짐은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여기저기 물건들이 흩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방, 핸드폰, 심지어 아이패드까지. 근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당황하는 저를 보면서 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인 길에 물건을 놔두고 가도 안 없어져 안심하고 놀다 와도 돼. 진혁이 말대로 훔쳐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워싱턴 같았으면 순식간에 사라졌을 텐데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지나쳐갔죠. 과연 이런 광경이 어디 또 있을까요? 한국이 치안이 좋다고 듣기는 했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배달을 받으러 도대체 진혁이는 어디로 가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는 찰나 갑자기 저 멀리서 자전거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죠. 그때 옆에 있던 진혁이가 재빨리 제 머리를 감싸 안더니 철벽 수비를 하더라고요. 휙 스쳐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면서도 절 단단히 붙잡아주는 거 있죠. 그때 진혁이의 팔을 봤는데 핏줄이 서 있었고 생각보다 단단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오히려 자전거보다 진혁이 때문에 더 놀랐죠. 얼굴이 빨개진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는데 진혁이가 한강은 배달존이 이렇게 크게 있다고 말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한국은 배달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그 부분에서 확 느껴졌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집이 아닌 외부에서 음식을 받을 때엔 주변 가게로 등록해서 배달을 시켜야 하거든요. 진혁이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누가 진혁이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까 발을 동동 굴렀는데 모두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진혁이는 저를 보면서 내 말 맞지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치킨을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치킨 냄새가 확 끌어당기는 거 있죠. 군침이 줄줄 흐르는 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통통한 닭다리가 그냥 먹어달라고 얌전히 놓여 있는데 한 입 베어 물었다가 바삭함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은 육즙이 촉촉 흐르는데 겉은 바삭한 빵. 옷으로 쫙 감싸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양념이 진짜 환상이더라고요. 자극적인 고추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달달한 맛이랑 너무 어울리는 거 있죠? 한 점 먹었다가 온 입안에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진하게 펴지면서 고소한 풍미까지 돌더라고요.
진혁이의 말맛다나 바삭하고 촉촉한 조합, 그게 한국 치킨의 매력 포인트였어요. 이 음식이라면 재료 걱정하지 않고 미국에서도 쉽게 구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이렇게 맛있는 치킨에 시원한 맥주까지 곁들이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워싱턴 그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황홀경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치킨을 양손에 들고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라서 오른손에 있던 닭다리까지 떨어뜨렸답니다. 진혁이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한국팀이 축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침 골을 넣었다고 소리를 지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축구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한국의 국가대표라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에 손흥민 선수까지 출전한 경기이다 보니 더 난리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축구를 보면서 치킨과 맥주를 거의 다 먹어갈 쯤 아까 타고 온 지하철이 마음에 들어서 진혁이한테 숙소까지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혁이는 워싱턴과 다르게 지하철이 24시간 운행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까 청결함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비를 받아야 해서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워싱턴 지하철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 지하철이 그렇게까지 더러운 이유는 24시간 운행인 이유도 크거든요. 실제로 24시간 운행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하철이 고장나는 횟수도 늘어나고 노숙자들도 이상하리만큼 늘어서 정작 평범한 사람들은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말이 많아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진혁이가 숙소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작별 인사를 했죠. 그렇게 윤 교수님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식의 역사부터 레시피, 식재료, 영양까지 줄줄 꿰고 계시는 거 있죠.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교수님의 말씀을 메모하면서 들으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한식 박사가 다 된 것 같더라고요. 누가 한국 음식 물어보면 술술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길 정도였다니까요. 3일 내내 윤 교수님의 조언을 받고 난 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재료로 한국의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고 미국 급식에 한국 음식이 나오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제자들한테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워싱턴에 오자마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냐고요? 진혁이랑 다시 썸을 타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진혁이와 연애도 해야 하고 한국에 가서 살려면 한국어가 능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가장 1순위. 제 목표는 한국어를 제2의 모국어로 만드는 거로 바뀌었답니다. 한국어 열심히 배워서 한국을 가게 되면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좋았던 곳을 추천해 주시면 다음에 참고해서 꼭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